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관련 국세청 고시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매도 가격은 일괄로 합의하시지만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서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부가세도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개드리는 내용은 그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표준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에 대한 국세청 고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국세청 고시 제 2021-43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할지 에 대한 고시 내용인데요. 부가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 거래 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 계산 방법을 뭐 이렇게 개정해서 고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를 받거나 뭐 하여튼 그 총액으로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그 부가세 계산할 때는 이게 그 토지와 건물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불분명하다. 그래서 하여튼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굳이 총액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거를 그 이제 안분 계산 방법으로 해서 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해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고시하지 가격이 뭐 주택을 가격을 그 주택 가격을 고시할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고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괄해서 산정 고시되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먼저 토지 건물의 그 기준가액 산정인데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의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한다. 그래서 기본은 개별 공시지가다.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인근의 유사한 토지로 고려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이제 건물인데요. 예,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엔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건물,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 가격, 또 구조, 용도, 위치, 연도 등을 고려해서 그 지수화해서 그걸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산정 방법을 매년 고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이다 그러면 그런 기준시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건물이다 그러시면 이렇게 그 지수를 확인해서 또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약식으로 그 평가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토지와 건물의 거래 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두 개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액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그 두 개를 합해주고 총액에서 건물의 기준가액을 나눠주면 그 건물의 기준가액 비율이 나올 테고 거기에다가 이제 총 거래 금액 부가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총 거래 가액을 거기에 곱해주면 그게 이제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은 토지의 거래 가액이 될 테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안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제 3조는 이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런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가액을 구분하기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실제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건축 중일 때는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서 기준가액을 정하고, 다만 이제 그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또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건물이 완성된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실제로 변경된다 그러면은 완성 후에 다시 정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산도 정산 이후에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정산해서 안분 계산할 때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완성된 건물입니다.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앞선 내용은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었고 제4조는 미완성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런 경우에 미완성된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만약에 장부가액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취득가액으로 해서 그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분 계산 방법은 뭐 동일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 양도하시는 경우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안분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지 그 국세청의 고시 내용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의 풍부한 세무 상식 제임스 컨설팅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